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6장이에요. 2권이고요. 예.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천수, 적천수란다. 아주 적천수가 200 붙은데. 자평진전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1책. 네, 5권 1책이에요. 네. 딱 정확하게. 그래서 2권부터 강의를 하고 있죠. 네. 자, 6장. 논용신 격국에서도 고저가 있다. 노권아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격국이 성립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정의 팔자는 이미 유용신이 있는데 네. 필요. 격국도 생긴다. 그 용신에 따라서. 유격국은 반드시 뭐가 있냐? 격국이 있음으로써 해서 반드시 고저가 있다. 노권아짐이 있다는 거예요. 재관인식 살상법인까지 있는데 어떤 격이 무기, 어떤 격이 귀하지 않고 어떤 격이 무천, 천하지 않는 것이 있을 거요. 어떤 것이냐? 유서부터 해서요. 여기 지까지예요. 그래서 유지라고 하죠. 극기서부터 해서 극천, 아주 가장 천한 격이요. 그래서 만유부재, 만개가 있으나 고르지가 않다. 한결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변하는 천상의 상태가 수만이 변하니 어찌 가전원 말로서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치만큼은 대강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있냐? 유정과 무정과 유력과 무력과 그 사이에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한번 뿐이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번 만약 정관에서 폐인을 하고 있다. 격이 정관격이에요. 근데 인성이 있어요. 그럼 정관에서 폐인이라는 것은 꼭 뭐냐? 예, 구신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상신은 뭘까요? 정관격에서는요. 예, 재성이에요. 불여투재. 요 불여라는 것은 요것이 더 강한 거예요. 재성이 투출한 것만 못하다. 인성이 폐인한 것은. 예, 그러니까 상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구신보다. 또 사주가 대상. 상관을 딱 건드리고 같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반대로 밀어붙여야 된다. 폐인. 인성이 있는 것을 좋다. 왜? 인성이 상관을 눌러주니까. 왜? 인성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구신이 되니까요. 격을 구해주는 신이 되니까요. 갑이 유관이다는 거죠. 네, 갑이 투출해서 6월에 있으면 관성인데 정관격이죠. 투정 했어요. 그러면 정관격에서 이 상관이 투출했으면 어떻게 돼요? 합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수가 투출해서 합상존관, 상관을 합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가 남아요? 관성이 남는다. 그래서 비로소 성귀, 비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정하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보세요. 6월의 간목이에요. 정관격이죠. 근데 정유월이에요. 이런 때는 임수가 투출해서 정임한목, 상관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인성이 아주 편리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1-1이래요. 재성을 꺼리는데 재성은 제격은 비겁을 꺼리죠. 예, 그래서 더불어 살과 그러니까 살이 어떻게 돼요? 양인이 있으면 합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인 합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겁재가 반대로 쓰임이 되는데 고로 갑생진월에 무토가 투출하면요, 예, 제격이 되죠. 편재. 심해천 선생은요, 편재든 정재든 일단 인수든 편인이든 정인이든 편이든 인수격으로 하고요. 이건 편재든 정재든 그냥 제격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또 을이겁이에요. 그러면 을목이 무토를 극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경금을 만나면 살이 되는데 간목에서는요
그 살이 겁재와 합을 해서 양인 합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자상합해서 개득기용 그 쓰임을 얻었다. 마침내 성 귀격이 될 수 있느니 역시 이것도요 유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예, 진월이요 이 무토가 투출했어요. 예, 그러면 이 관이 여기 있는데 뭘 거리냐라고 하면 이 을목을 거려요. 을목은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요. 위치상으로요. 무토는 일로 투출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무토를 일로 빼도요 을목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을목은 할 수 없이 양일 합산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예, 그래서 일단 심해첨 선생이 설명한 대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신강살로예요. 신강하면서 살이 노출됐어요. 또 식신이 왕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신 제살이 되죠. 만약 을생 6월이에요. 이건 칠살격이죠. 확실하게. 신금 역시 투출했어요. 이게 가을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아주 말이 많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화고의 평주도 지금 몇 개 해놓고요. 설화고가 사례명제도 몇 개 해놨길래 제가 그걸 준비했습니다. 정화가 강해요. 추목이 성하고요. 그런데 삼자가 모두 개비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극등직이 아주 등급이 올라갈 것이니 이건 역시 유력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을목이요 묘월에 묘에 유근해야 돼요. 을묘 일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유월에 태어나야 돼요. 이런 때는 분명하게 화를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월지를 장악한 금이 더 강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정사시까지 제가 만들어놨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정화가 아주 강간하니 해서 쓰임이 뭐예요? 용신이 에세 되는 거죠. 이럴 땐 7살에서 제살이 되는 거죠. 일주가 유근해야만 된다. 제 말씀이에요. 식신 제살격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이에요. 자, 관이 강하고요. 재성이 투출했어요. 일주가요. 록인을 만났어요. 이것도 강한 거예요. 뿌리가 되니까요. 그러면 분명하게 해서 관인상생이 될 것이다. 만약 병생 자월인데요. 개수가 투출했어요. 그럼 정관격이겠죠. 경금이 노출됐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깔고 앉았기를 인오. 그러면 결국은 병생이니까 인오를 깔고 앉았으니까 삼자가 모두 고르다. 예, 강간하니 마침내 성대기격이 될 수 있다. 역시 이것을 유력하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 제가 만들었어요. 자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예요. 그럼 여기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했으니까 이건 편관격이죠. 정확하게. 재성도 여기 있고요. 그런데 지지로 인호를 깔고 앉았으니까 병화도 충분히 정말 살도 감당하고 재성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격국용신의 고전은요 모두 6가지 경우로 다 끝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끝내기는 힘들고 해서 어떻게 하냐, 잠깐 쉬어가는 것으로 잡아서 평주자, 그렇죠. 예, 평주자에 설화고가 끼어들었어요. 아주 그래도 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평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주한 것을 제가 여기다 실어 놨어요. 한번 봅시다. 자, 설화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찬월위 용관 용살과는 별도다 이런 거예요. 관을 쓰든지 살을 쓰든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다르다. 당연히 신강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이 왕하면 마땅히 식신으로 재라는 거예요. 신강하면서 관성이 왕해요. 이런 땐 재성이로서 생하는 걸 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자, 칠살은 제살에서 써야 되고요. 관은요, 그냥 신강하니까 뭐예요? 관생재, 재생관, 이렇게 이 신강하니까요. 재생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신도 쓰고 관도 쓰는 거죠. 용신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을생 6월은요, 신금이 투출하면 칠삭격이 되죠. 확실하죠. 을목이요, 어디 앉았어요? 인묘 해의 지지를 깔고 앉았으면요, 또 간투에 비겁이 있다. 그러면 추목이 비로소 성해지는 거예요. 가을목인데도 지지에 뭐가 있으면 인묘 해. 신유월에 태어나서 지지에 인유 해만 있으면 추목이 성해진다. 가을나무가 충분히 뭐예요? 식신제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정화 투출해 있죠. 그래 식신제사를 되죠. 목성주 화가 역시 유력해진다. 그래서 삼자가 모두 준비됐으니 운행해서 행운에서 제살지향으로 가면 필히 극등기 직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참가해라 룬 설정 했어요. 살편에 가면 있을 거예요. 5권에 있죠. 이로써 신살 식신은 균왕 호록의 왕에 대해 유력하다. 그래서 거래 여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설하고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차는 염석산, 차는 상진, 또 차는 육영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내리 세 개를 하는 게 아니라 1, 2, 3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염석산의 사주가 이렇게 돼서 신유월이죠. 그런데 말한 대로 여기서 말한 대로 요 해월에 분명히 간목이 해시에 간목이 들어있고요. 이 미토 속에도 정화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목체 뭐죠? 뭐가 될까요? 목이 용신이에요. 금체, 금이 체예요. 금이 체면서 화목용조죠. 그런데 이 사주가요, 6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죠. 음년생이니까 자기가 왔던 대운을 거꾸로 가니까 화목운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6월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좋다. 충분히 대운이 뭔 방향으로? 제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이 사주는 차 상진조예요. 이것도 신이에요. 을미 이렇게 돼서 또 자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애석하죠. 왜요? 6월에 태어나서 분명하게 이거는 금이 강할 것 같아요. 이따 뵈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주도 좀 애석한 사주인데요. 신유, 술은 괜찮아요, 없어요? 좋죠. 옷을 확 올리고요. 그런데 수운으로 흐르는 게 좀 안 좋긴 하죠. 근데 이 병화를 쓰게 되면 수운도 괜찮다. 좀 오화가 꺼지는 게 좀 안 좋죠. 일단 그래요. 모구는 기다리고 있고요. 또 6월에 태어난 뭐죠? 이 사주도 을목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을묘라고 해서 빳빳하게 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칠사를 감당하는데 아마 병화나 오화를 쓸 거예요. 이것도 양년생이라 조금 좀 대운이 수운으로 흐르는 게 좀 안타깝죠.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염석산이나 상진 또 육영정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단 자기가 아는 사람이 밑에 있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 이렇게 해드릴게요. 종정 팔자명보 총남이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걸 중화서울에서 구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여기 이런 사주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명통에서 흘러나온 건 뭐 돼갖고 많이 있네요. 부자사주, 중수. 그래서 아마 임철조 선생도 여기서 아마 땄을 수도 있어요. 전 중화서울에서 중국책 많이 샀습니다. 대만에서 들어온 거죠. 대만. 그리고 본토에서 들어온 건 간자체라 제가 잘 읽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염석산의 사주를 한번 펴드릴게요. 염석산. 네, 사주 좋죠. 네, 지금 2월에 여기 태어났고요. 사주 깔끔하니 좋습니다. 이 사주가 최고 좋아요. 올해 21살이네요. 다음
누구라고요? 상진. 네. 그 초년대운이 좀 안 좋죠. 예, 그 뭐 썩 안 좋지만 이 중년대운이요, 아주 이대운이 아주 끝내주죠. 예, 사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사주 좋은 거예요. 초년은 고생 좀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주도 마찬가지겠죠. 썩 그렇게 이 사주와 마찬가지로 상진 사주와 마찬가지로 수는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예. 육영정. 네. 아이고, 이거는 목이, 화가 용신이네요. 화가 용신이라도요. 제가 아마 이거 바꿔놨을 거예요. 바꾸는 것이 뭘로 바꿔놨을까요? 네. 목체 희용의 수용신으로 잡았네요. 네, 수용신으로 잡아도, 잡으면 이렇게 좋게 되죠. 앞에 사주도 수용신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금이 채니까요. 그러나, 이 사주는, 여기에 살해된 명절은요, 칠살격의 제사라는 사주죠. 네, 칠살격의 제사. 또 저것도 정화를 쓸 겁니다. 병화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써서 눌러주는 거죠. 그러든 저러든 모군이에요. 여기 화운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주가 제일 좋습니다. 예, 정말 염석산의 사주가 아주 제대로 운을 받죠. 차 3조 개수이 신금투했다. 신금 투출하고 정화가 강하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대운에서 정화를 살려줘야 돼요. 추목이 성야라. 성은 성이에요. 왜? 이렇게 근이 있죠. 을미도 은근히 근이 있는 겁니다. 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죠. 얼마가요?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것은 뭐냐? 신금이 필수, 반드시 투출을 하라라고요. 그래야만이 유력하면서도 귀격이 된다. 꼭 그럴 건 아닌데요. 투출 안 해도 돼요. 을은 유목, 어린, 부드러운 나무로 불파, 깨질 수 없다. 살이 왕하면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이 왕하면. 그래서 불투죽, 그러나 또 이렇게 신금이 투출에 많이 된다는 거예요. 불투죽, 불기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병정 역시 투출해서 아름답다. 네, 병정화는 반드시 투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 허세영의 조예요. 이 허세영이라는 사람은 일반인 같은데 이 사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사화를. 근데 오행체형론으로서는 이거 사화 못 씁니다. 절대. 네, 사측 금국을 이루고 있고요. 이 금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신사에서요. 이게 지금 자 허세영의 사주 먼저 배드리고 그리고요 설하고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지금 설하고가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거 아니고요. 자기 아는 지인 같아요. 허세영이. 자, 이 사주가요, 신유, 을축신사에서요, 이 사화 절대 못 씁니다. 네, 그러면서, 금체, 목화, 용에서 불가, 금체, 토금수에서 금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종조에는요. 그러면 이건, 살격이죠. 근데 살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하고는. 왜? 인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수는 가능해요. 살격이라도. 인수는요. 네, 그래서 지금 무화대운에 있는데요. 일반 평민 같아요. 꼭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죠. 이런 사주는 일반인이죠. 그러면서 누구예요? 설하고가 설명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계유, 신유, 을축. 이건 뭐 아무 뿌리가 없죠. 예. 이 을목이 어디다 뿌리를 내리겠어요? 신사. 예. 사축 금국을 내리고요. 뿌리 내릴 데가 없어요. 이건 종살격이에요. 예, 종살격이죠. 산을 따라야죠. 을목이 태약하다.
잘 봤어요. 어떻게 할게요. 비록 인수가 투출해서 통근을 한다 하지만 통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유금의 생을 받는 것 뿐이에요. 부작종론. 종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수가 있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연구해보면 꺼리는 것은 추목이 불성. 이거 가을 나무가 성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병화가 사화에 내장되어 있는데 삼합 견반. 이것도 삼합이 또 끌고 와서 기반이 되고 있잖아요. 제사라는 게 무력하다. 그렇죠. 당연하죠. 없죠. 비록 같은 위 귀격이라 해도 위의 세 사주와는 유고조 지분, 높고 낮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 세 격보다는 아주 낮다라는 소리예요. 만약 정화가 투출했다는 거는요, 어디로 정화가 투출해야 돼요? 이 시간으로 투출하면 끝내줘요. 정사시로요. 그러나 을축일에 태어난 사람은 정사시가 올 수가 없어요. 신사시예요. 그럼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되냐? 여기를 유금을 바꿔야 되나요? 안 되죠. 계유년에 태어났으면 신유월이 되는 거죠. 바꿀 수도 없어요. 예. 만약 바꾼다면 요거 시간을 뒤로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저도 바꿔봤는데 경신 임오시로 바꿔요. 임오시로 바꿨는데도 해보니까 오화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못 쓴다라고 나와요. 그 이유 축호가 불을 빨아들이니까 쓸 수가 있나요? 사화는 더 못 쓰죠. 그럼 결국은 금이니까 이건 그러면 종살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투출하고 신금이 불투, 신금이 아마 이걸 거예요. 불투하면 즉 제하는 실사를 제하는 것이 과하다. 안 과하죠. 과할 수도 없어요. 자, 엉뚱한 소리 돼요. 그래서 용록지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용록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일반인 사주. 그러니까 노동자 사주, 용록이니까요. 그리고 비추목, 가을나무가 아니면 부작사론. 이 이론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가을에 태어난 편관일주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6월에 태어난 을목밖에는 논할 게 없죠. 제사를 이제 되냐 안 되냐는요. 이건 제사를 못해서 종사를 하는 사주죠. 종사. 네, 종살 사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살 사주죠. 예, 종살 사주예요. 이 사화를 못 쓴다니까요. 쓸 수가 없어요. 예, 금이용신이고요. 그러면 이 살을 제하는 이 화운이 들어오면 어떨 거냐. 이게 바로 용록지인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사람은 크게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종살은 금이 와야 된다. 어렸을 때만 좋지. 지금 제일 안 좋을 때가 됐다. 왜? 사주가 들어와서, 어떤 대운이 들어와서 사주와 쟁투가 벌어지면요. 이거는 약해요. 저건 강하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적천수를 증조하신 임철초 선생은요. 예. 쇠자충왕 왕자발이라고 하죠. 대운은 쇠한 거예요. 본기가 이렇게 강하고요. 그러니까 쇠한 것이 와서 왕한 걸 충하면 오히려 왕한 것은 성질만 낸다라는 뜻이에요. 왕자발이에요.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는 지금 아마 있다면 사회생활 하는데 무척 고생할 겁니다. 31살. 고생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주를 무르고 오죠. 종살사주예요. 네, 종살사주. 자, 다음 강의는요, 또 세 번째로 해서, 그러니까 이 강의는 두 번에 끝내겠습니다. 3, 4, 5, 6. 이제 심해첨 선생 얘기만 할게요. 재미났던 건 설하구가 이 사례명조 3개를 좋게 잘 뽑아왔다라는 거 괜찮죠? 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